안녕하세요. 김유대 폴리경찰랑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저희들 38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경찰의 개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 갑니다. 시민 법치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오케이. 우리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맞습니다. 여러분 계몽사상 맞죠? 일깨워줘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권력 분립 맞고요.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 등이 있다. 맞습니다. 이제 18세기의 심혁명이죠. 여러분 시민 법치국가, 프로이센 일반란특법 맞죠? 한마디로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소극적 목적만 되는 거고 계몽사상 막 패잖아요. 막 군주가 돈 내라고 하면 초새끼 무조건 날 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되어 있고 맞죠? 절대 군주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에 자유 날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법대로 하는 사상 등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이 다른 경찰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은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사무를 다른 것의 사무로 이전하는 걸 비경찰화 하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보안 경찰은 안 돼요. 보안 오케이? 보안경찰은 여전히 경찰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X 되겠습니다. 보안경찰, 교생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경찰이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영업과 건축경찰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경찰 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경제처벌법전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처벌법전이 죄와 형벌법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와와와 혹시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죄와 형벌 법전을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크로이츠 베르크 판례다. 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가볼게요. 자, 고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 중 일반적 권한의 일부의 하나요. 또한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하나다. 고난의 위임은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권한의 일부, 그게 전부는 안 돼요. 일부의 하나거나 또한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하나다. 맞습니다. 고난을 넘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한 고난이 있으면 여기 넘길 때는 일부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 못 넘깁니다. 일부만 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부 정도만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있거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이제 대리운전 생각하면 돼요. 대리권의 행사에서 피대리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대리관청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은 좀 뒤에 우리 피대리 사장님이 책임져야지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행사는 피대리관청의 당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뒤에서 아우 기사님 운전 좀 자설하세요 라고 하던가 책임은 다 피대리관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갑니다. 법정 대리는 권한의 전부 대리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자가 전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복대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법정 대리는 전부 대리죠. 그 다음에 복대리가 가능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대결이나 내부적 위임이라고도 하며 법령 선거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신 결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차장아, 나 오늘 휴가 갔다 올 테니까 이제 없을 때 항상 네가 대신 결제해. 알았지? 법령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 이런 법령상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부적 위임인데요, 뭐 갑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옳지 않는 설명은 몇 개인가요? 라고 갑니다. 자, 경찰 비례 원칙은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질 때도 비례 원칙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불신 건물이라든가 이런 위험의 방지 이것도 이제는 비례 원칙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 경찰 책임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의 대상은 주관적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아니죠. 경찰 책임의 원칙은 대상은 주관적 구성 요소, 뭐 고의가시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필요 없어요. 주관적 구성 요건이란 거는 뭐 우리 고의,
과실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건데 그거 고려 없이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 노노노 고려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찰권 발동은 경찰 긴급권이라는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다. 안 돼. 여러분,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 긴급권. 이래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슈퍼스타. 저를 보러서 막 어마어마한데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법 근거만으로는 발동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동의는 필요 없지만 법률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부담에 의한 부과된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당의 의무 불이행은 부담부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죠. 오빠 우리 사랑하자, 사귀자,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꼭 빨리 합격해줘야 돼. 요번 시험에 꼭 합격해줘야 돼 라고 했습니다. 알았도 내가 꼭 합격할게. 합격이라는 사랑을 너한테 전달해주겠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사귀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합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차에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무조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바로 깨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합격이라는 사랑을 네 가슴에 담아주겠어. 죄송합니다. 바보 같죠?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텐션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한 거는 맞죠? 바로 이제 효력이 상실한 것은 아니며 당의 의무 불이행의 부담부 행정행위의 철회서 열쁘다. 또 요것만 따져서 다툴 수도 있어요. 야, 요번에 바로 1차는 좀 힘들지 않냐? 올래라고 해줘.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경찰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쌍방적 행위에 속하며 유효요건 아니죠. 여러분, 이 유효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법요건이에요. 경찰 허가 이거 같으면 위반하면 위법한 거지. 적법요건이지. 여기서 밥을 먹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은 내야 되는 거죠. 유효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니다. 4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요? 라는 거 갈게요. 경찰청의 감사관,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 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 해당 상급기관이 갖는 훈련권,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다. 내부적 통제, 그래서 이거 뭐야? 청문감사, 인권관 이런 제도죠. 그 다음에 훈령, 직무명령은 내부적 통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행안부의 경찰청장과 국경위원회 위원회 임명제청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 통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과 국경위원회 임명제청권. 오케이. 역시 이건 행정통제죠.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 됐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 맞습니다. 판결, 소송, 사법통제. 이거 외부 통제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의의 행정통제 아니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행정통제에 해당됩니다. 행정통제. 광의, 넓은 의미의 협의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과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지죠. 심의, 입법, 절차. 오케이. 예산 결산은 오케이. 국정감사 조사는 뭐에 속한다? 사후적 통제에 해당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오케이. 이런 문제 또 잘 봐두시면 되겠네요.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슬 가슴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종아동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가볼게요. 아동 등이란 아실 가신당 실종 신고가 아니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틀렸네요.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 업무와 관계없는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은 실종 아동 등임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자, 이게 뭐가 틀렸냐면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업무와 관계없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업무랑 관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없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한 사람은 이제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인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자폐성, 지적 장애인,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다음에 의료인 이런 분들이 있는 데잖아. 정신장애인. 그다음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체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없이 이게 틀린 거예요. 업무와 관련하여 애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들 이런 데 가면 이제는 신고해야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한다. 오케이. 다만 보호 시설의 장도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분들은 빼야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인가신고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당신 오늘 화이팅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잘 참고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